아모린 감독의 데뷔전에서 맨유가 매우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물론 한 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래시포드가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래시포드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래시포드를 지난 경기에서 원톱으로 기용을 하면서 아모린 감독이 의도했던 바는 래시포드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발휘해주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은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를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내는데 일단 집중을 하거든요. 끌어냈을 때 상대가 올라오면 이때 최전방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보면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면서 에릭센이나 카세미루가 약간 위쪽으로 더 올라가고요. 이때 마즈라위, 에반스, 디알로, 달로 이 4명의 선수가 내려오면서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는 과정이죠. 포백이 되면서 더리우트가 이 앞쪽에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좌우 측면에 있는 브루노 판데스나 가르나초가 수비를 또다시 끌어내는 형태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 순간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존재하잖아요.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래시포드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이 패턴이 아모린 감독이 의도했던 패턴이었죠. 이거는 스포르팅에서도 자주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3백에서 2명의 센터백만 낳는 장면이고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달로, 왼쪽에 있는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경기장을 넓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포백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의 전방 압박이 앞으로 올라오는 동시에 포백이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좌우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 분산이 되는 과정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달로가 측면으로 내려오니까 달로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달로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워낙에 이 맨유의 선수들이 넓게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 공격수들이 앞쪽으로 달려나오면서 이 압박이 좌우로 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앙에 뭉쳐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달로가 볼을 잡아서 상대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곳을 역으로 이용해서 뻥 차줍니다. 이 뻥 차줬을 때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떨어뜨려주는 거거든요. 이 장면만 봐도 입스위치가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을 때 뒤쪽에는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패스를 건네주는 순간 래시포드가 상대 수비수와의 스피드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경합 상황에 패배할 때가 많았어요.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 래시포드의 경합 승률을 보면 공중볼 경합에서는 한 번 싸워서 한 번도 못 이겼고, 공중볼을 제외한 지상에서 일어난 볼 경합 상황에서는 4번 중에 한 번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볼 경합 상황에서 총 5번 중에 한 번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래시포드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경합 상황의 승률을 보면 제공권은 경기당 0.4개, 한 개도 못 이길 때가 많고요. 제공권을 제외한 지상에서의 볼 경합 상황에서는 경기당 1.8개, 승률이 35%입니다. 다른 빅클럽들의 최전방 공격수들 혹은 측면 공격수들의 경합 승률과 비교해보면 경합 승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유독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맨유가 후방에서 입스위치 타운의 압박을 일부러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도 입스위치 타운이 거의 모든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해서 볼이 넘어갈 때 한 번에 뒷공간으로 찔러주고요. 뒷공간으로 찔러줄 때 래시포드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공간이 넓으니까 수비수와의 1대1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래시포드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래시포드가 전방에 있다가 돌아뛰기 시작하고 이 공간으로 한 번의 패스를 찔러주는, 그러나 래시포드가 이 경합 상황에서 수비수에게 볼을 빼앗기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니까 사실 어제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 3일 동안 연습한 것 치고는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래시포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후에 나왔던 지르크지, 호일룬, 선발로 나왔었던 래시포드 옆에 있었던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이 경합 상황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맨유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공격권을 상대에게 헌납하는 꼴이 되는 거죠. 최근엔 그런데 이러한 축구가 굉장히 트렌드에 맞는 축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롯 감독도 리버풀에서 현재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볼을 빼앗자마자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살라, 디아스, 조타, 학포 이런 선수들에게 한 번에 다이렉트하게 찔러주는 패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살라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살라가 좋은 활약을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 공간으로 패스가 떨어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러면 살라는 그 경합 상황에서 지지 않으니까 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스포르팅 시절에 아모린 감독의 축구
축구를 보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얀색이 스포르팅인데요. 스포르팅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3백에서 4명의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수비를 본인들에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중원에 있었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어당기니까 공간이 나기 시작하죠. 이 공간으로 요케레스가 뛰어가고요. 뛰어들어가는 요케레스에게 한 번에 뻥 차줍니다. 그럼 여기서 요케레스가 달려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린 감독의 축구는 볼을 소유하는 패턴을 굉장히 잘 만들기도 하는데, 볼을 소유하다가도 궁극적인 목표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우리 공격수와 상대 수비수의 1대1 경합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격수가 이겨내면 되는 건데, 요케레스가 이 상황에서 수비수를 이겨내고 전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선수만 제껴내면 득점 찬스가 나오면서 득점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경기 시작 1분 만에 아모린 감독이 본인이 원하는 패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대를 앞쪽으로 압박을 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측면에 있는 달로가 내려오면서 일단은 볼을 받아줘요. 그리고 달로가 볼을 받아주니까 달로에게 수비수 한 명이 붙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 달로가 수비수를 본인에게 끌어당겼을 때 중원에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그리고 디알로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으니까 이번에는 앞쪽에 있던 수비수가 또 한 명 끌려 나와요. 계속 디알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연속해서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이고요. 이번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끌려 나오니까 디알로가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이 뒷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디알로에게 패스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측면 공간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알로가 좋았던 건 상대 수비수들과의 경합에서 이기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디알로에게 붙었다가 디알로에게 태클을 걸거나 몸싸움을 거는데, 여기서 디알로가 이 선수들을 비집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의 경합이 되다 보니까 디알로가 볼을 끌고 전진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될 때 디알로가 볼을 끌고 올 때 최전방에 맨유의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위치의 선수들은 앞쪽으로 압박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이 이것저것 나고 있죠. 그리고 디알로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 보니까 중앙에 있었던 수비수가 어쩔 수 없이 디알로에게 끌려 나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때 레시포드의 침투에 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디알로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레시포드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넓은 경합 상황에서 디알로가 달려가면서 볼을 지켜주니까, 경합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런 좋은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알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 디알로가 맡았던 임무는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이고, 경합을 하는 빈도는 레시포드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근데 레시포드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완성이 되기가 힘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굉장히 잘 못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레시포드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릭센이 볼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앞으로 달려 나오니까 이 압박을 에릭센이 이겨내고 앞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입스위치 타운이 라인을 계속 올리면서 앞으로 전방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뒤에 공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측면에 있었던 레시포드가 공간으로만 잘 뛰어들어가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레시포드가 이미 오프사이드 라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못 잡았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기도 전에 볼이 아직 도달도 안 했는데 레시포드는 이미 뛰어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발이 보이는데 이미 뛰어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공간을 향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줬는데 레시포드가 본인이 미리 뛰어들어갔다가 안 되니까 다시금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 없는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줬을 때는 레시포드가 멈칫하면서 다시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가 들어갔을 때 레시포드는 바깥으로 나오면서 패스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고요. 상대 수비가 편안하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따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레시포드가 공간으로 침투를 굉장히 잘하는 살라라던가 손흥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에 비해서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영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톱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레시포드가 움직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제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냐면, 순간적으로 맨유가 디알로가 내려오고요, 오른쪽에서는 달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포백을 형성하면서 수비를 넓은 지역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끌어냈을 때 오나나 골키퍼가 한 번에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시포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오나나의 패스가 이 앞 공간으로 떨어졌는데 레시포드는 이미 뒤로 돌아뛰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여기서 편안하게 올라와서 이 볼을 혼자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최전방 공격수면 뒤로 뛰어 들어가다가도 본인에게 패스가 오지 않고 짧게 떨어지면 앞쪽으로 달려나가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고 수비수가 편하게 볼을 컨트롤할 수 없도록 부딪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시포드가 늘상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그냥 뛰어나가기만 하고 볼이 어디에 떨어지든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치 선정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장면도 보시면요, 맨유의 선수들이 입스위치 타운의 선수들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잘 끌어당겼죠? 끌어당겨 오니까 여기서 마즈라이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레시포드가 또다시 혼자 뛰어들어가고 있고 수비수들은 이 패스가 넘어올 때 편안하게 앞으로 나가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편안하게 볼을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볼을 잡아서 2차적인 패스도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수가 이 경합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상대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없도록 최전방 공격수가 부딪혀주면서 끝까지 방해를 해줘야 되는데 움직임 자체가 아예 동떨어져서 앞으로 뛰어나가고만 있으니까 앞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수비수가 볼을 끊어냈을 때 아무런 경합도 못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수비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레시포드가 아예 플레이에 관여가 안 되고 있고요. 맨유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패스를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의 공격도 좀 더 쉬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쪽에서 연결고리의 역할도 굉장히 못 해줘요. 9번 공격수라면 어쨌든 볼을 잡아서 주변 선수들에게 떨어뜨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디알로가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가르나초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르나초의 스피드에 맞게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레시포드가 볼을 받았을 때 가르나초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르나초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본인은 달려나가고 있는데 패스가 뒤로 오니까 여기서 가르나초는 앞으로 달려나가고 레시포드의 패스는 뒤로 떨어지는 불협화음이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레시포드가 보여줬던 원톱 자리에서의 플레이는 원톱으로서의 기능을 단 한 가지도 못하는 플레이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어쨌든 원톱 공격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격수의 1대1 경합 능력이라던가 공격수로부터 시작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레시포드가 물론 아모림의 첫 경기긴 했지만 경합 능력도 안 되고 움직임도 영리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도 못한다. 사실상 원톱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한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득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레시포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경기였고요. 레시포드뿐만 아니라 호일룬과 지르크지도 후반전에 나와서 레시포드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원톱 자리에서 레시포드만큼 경합도 많이 지고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도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맨유가 과연 원톱 자리에 어떤 선수가 배치가 될지 그리고 그 원톱 자리에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또다시 이적 시장을 통해서 과연 방출이 될 수 있을지 늘상 맨유에 있어왔던 일이잖아요. 사실은 전술이 바뀔 때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약간 애물단지처럼 쌓여있는 이 스쿼드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이 원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지금 마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시포드뿐만 아니라 호일룬, 지르크지 이런 선수들이 과연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지도 아모린 감독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